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마실TV입니다. 여러분도 흔히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아르바이트라든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그라스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스울이라는 것은 이 표지에서도 보이듯이 보온, 본행, 흡읍, 불연, 단연제 이렇게 쓰는 그런 자재거든요. 건축 자재거든요. 한마디로 난방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주로 난방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노가다 가게 되면 처음 진입하신 분들 이걸 되게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 이 그라우스리라는 게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노란색처럼 생겼어요. 솜처럼 생겼거든요. 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유리가루예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워낙 현장이라는 것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뭐, 몰타, 시멘트, 먼지는 그런 건축자 먼지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방어가 다 돼야 되겠지만 뭐 방진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보안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특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그라스울 요것만큼은 많이 피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일단 그라스울을 하게 되는 철거 현장, 주로 그라스울은 철거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지 않으려 하거든요. 일단 철거, 폐기물 이런 데가 걸리면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사무실에 얘기하면 되죠. 뭐 저는 오늘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하거나 저는 그 현장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도로 이제 그라술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라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라술 한 요즘 이렇게 해서 개선에 가다 보면 많이 자주 보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라스울이 이제 계속 그 보온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었던 일당 좀 센 일당이었어요.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장충동인가요? 신라호텔 거기 1층 로비에 옆에 그 철거하는 게 좀 있었어요. 1인당 뭐 35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35만 원이라 그러면 저는 처음에 좀 놀랬죠. 이게 가능한 일당인가? 한 4시간 역시 어쨌든 간에 철야 근무다 보니까 단가가 세긴 세더라고요. 예. 4시간 근무에 35만 원짜리니까 뭐 소위 말 세금 10% 떼고 나도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 한 30만 원도 벌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어쨌든 철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계속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고 로비죠. 로비랑 연결돼 가지고 철거차가 앞에 있고 저희는 계속 그 층에 있는 거를 한 50평 되는 부분을 계속 철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또 워낙 그게 전통적인 건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거기 로비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외국인도 있고 되게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피해서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한 4명의 인부가 같이 가서 했는데 역시나 그 현장에서 그라우솔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옛날에 뭐 한 80년대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전통적인 건물에서도 그라우솔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라우솔이 되는데 지금 이 그라솔 같은 게 벽산에서 이거 만드네요. 그라솔을 계속 생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 뭐죠? 저기 산후조리원에서 방을 한 9칸 만드는 그런 7층짜리 그런 상가 건물이었는데 한 5, 6층을 이제 그 뭐야 산후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건데 그 방마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라스 올로 또 애기들이니까 난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막 계속 그 욕조라든가 그 세면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그 물이 하수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를 어, 콘크리트 드릴 갖다가 계속 깨 부시고 옆에서 그 내장 목수들은 그라스홀로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뭐야 경량 철골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라스홀을 끼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라스홀이 이렇게 끼우는 것에서 난방을 하는 거 봤는데 역시나 그라스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보니까 그라스홀이 개별적으로 크게 뭐 2천에 뭐 18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에 1100 정도 해가지고 끼우게 돼 있더라고요. 경량 철골 사이로. 그래서 비닐로 싸가지고 그렇게 들기 좀 편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면에서 좀 낫더라고요. 어쨌든 비닐로 감싸줘야 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제 철권장에 가보니까 뭐 이제 그라솔이 이제 그 물류창고 특히 이제 물류창고에서도 그런 난방을 위해서 이제 그라솔 같은 게 그런 걸로도 난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철거할 때도 그런 게 나왔고 재건축할 때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건물에서는 그런 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용인시청에 철거할 때도 보니까 그라솔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그 30년 경력자시죠. 그분은 노가다로 해가지고 집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더라고요. 자기만 집을 샀다 그러는데 어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경까지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로는 이 그라스를 좀 조심해라. 그때 점심 뭐 짜장면 먹으면서도 이제 뭐 그리고 그라스를 작업할 때는 이제 좀 긴 그런 잠바 같은 걸 입어줘야 되는 거죠. 목 같은 데도 잘 가리고 해서 살갗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끔 해서 감싸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라솔이 그런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이고 솜처럼 생겨가지고 전혀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게 유리 섬유라 가지고 살에 박힙니다. 예. 살에 박히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라솔 작업을 했다, 철거 같은 걸 했다,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서 비눗물 샤워를 하지 말아라. 그냥 간단하게 물로만 씻어도 내라는 거예요. 샤워하지 말고 그 다음날 정도에 그렇게 샤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보통 형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력을 나갔다 오나 사실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좋은데 막상 나갔다 오면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더러워진 신발, 더러워진 옷 이런 것들의 정리가 생각보다 시간을 2-30분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하루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생업인 무신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라는 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되니까 솔직히 뭐 다음날 갈 때도 그 먼지 묻은 걸 다시 입게 되면은 그 작업성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니까. 어쨌든 옷이 깨끗해야 다음날 작업할 때도 좋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복에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 그냥 어쨌든 그라스로 만지게 되면은 잠바는 필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항상 가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샤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저도 그라스를. 그래도 어떤 형님 얘기로는 그라스를 한번 잘못 박혀가지고 30년을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 그라스라는 게 저도 사실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18만 원 이상 받는 그런 임금이 좋은 걸 하더라도 철거라든가 이런 데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철거라 생각하면은 이제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그라솔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 돈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좀 피하느냐. 어쨌든 뭐 가서 일한다 하더라도 뭐 조심해서 하면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게 뭐 그라솔을 작업이 하게 되면은 작업복이라든가 복귀해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안전하게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도 뭐 옷을 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현재로서는 뭐 알바로 나갔다 오면은 현재로서도 뭐 몰탈이나 시멘트 먼지 받고 이건 거치 이게 애교더라고요. 애교인데 이런 것도 정리하는데도 한 2-30분 잡아먹더라고요. 신발도 닦아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찮더라고요. 사실은 바로 와서 그냥 샤워만 하면 되는데 하면 좋겠는데 옷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고 이렇게 세탁 같은 게 귀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라솔이라는 게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기보다는 귀찮죠. 그리고 이제 몸에 잘 박히니까
2, 3일 돼야 그게 좀 빠진다 봐야 돼요.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좀 심하게 했다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게 따가움이 느껴지거든요. 살에 박히니까. 유리섬유가 그게 몸에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끔따끔한 게 그게 몸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거구나, 그라우스리란 게. 그래서 항상 전 현장에서 이제 그라우스를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분은 노란색 그런 뭐 솜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다 그라우스리 울이에요, 그냥. 그게 다 현장에서 보이면 그게 다 그라우스울이고 난방자재고 보온분해 흡입 단열재고, 예. 확실히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그런 거 다 쓰고 요즘 짓는 2024년에 짓는 그런 뭐야 조리원에서도 이런 걸 쓰는 거 보니까, 예. 사람한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뭐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비닐을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속고보드를 대는 거죠. 속고보드를 대가지고 경량철골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만드는, 가벽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방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인데 대부분 요즘도 계속 이 그라스리라는 작업을 쓰고 있더라고요. 대량으로. 예.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점에 주의하셔가지고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 조심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